여러분 안녕하세요. 벨로하우스와 함께하는 미니벨로 튜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짜잔, 자, 앞에 있는 브롬톤 일렉트릭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면 이렇게 배터리가 있고요. 자, 배터리 일단 잠깐 놓을게요. 패킹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모델은 오션블루입니다. 오션블루. 안장이 옆에 껴있고요. 이제 들어야 돼. 하나, 둘, 으쌰! 자, 밑에 이렇게 박스 안에 벙이 있을 수 있어요. 10V 벙인데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빠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거를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처음에 딱 꺼내면 뭐 일반 브롬톤이랑 다 똑같죠.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요거는 일렉트릭 C라인입니다. 클램프를 미리미리 빼줘야 돼요. 거치대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앞에가 54T가 꽂혀 있습니다. 4단 어반이기 때문에 세팅은 뭐 다 만져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브롬톤 C라인 일렉트릭입니다. 이 자전거의 기본적인 안장은 순정 C라인 모델하고 동일하고요.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대신에 P라인에 들어가는 시프트 레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모터가 들어가고 전조등이 달려 있고 컨트롤러, 그 다음에 다이나모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P라인에 들어가는 서스펜션, 그리고 리어렉도 신형, 그리고 머드가드도 신형으로 바뀌어 있고요. 텐셔너와 드레일러도 외장 4단을 지원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또한 휠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더 가볍고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는 구성입니다. 자, 정비를 하면서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자, 바로 이 비비를 절대로 함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렉트릭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꾸미는데 다 꾸밀 수 있어요. 정말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근데 크랭크의 비비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장 크랭크, 이 사각 비비 타입으로 된 크랭크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외적인 거, 뭐 브레이크부터 뭐 모든 거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못 해본 거는 이제 다이나모인데, 다이나모 잘못하면 쇼트 나서 컨트롤러가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그건 다음 시간에 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 출고 상태에서 휠을 볼까요? 잘 도는 것 같죠? 좌우 상하 뭐 약간 트러블이 좀 있네요. 그리고 자, 앞바퀴 모터는 앞에도 좀 있어요. 그냥 잘 도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잘 돕니다. 근데 이제 상하 좌우는 좀 있는 편이고, 보통 이제 영국에서 나올 때 한 80% 완성도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휠 밸런스랑 안에 림테이프 보강 작업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세팅이라던가 각종 볼트 체크를 다 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게요. 그 외부 체크는 끝났습니다. 외부 체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전거 표면에, 도장면에 스크래치라던가 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브레이크라던가 이런 부분들 흔들림이 좀 유별나게 심하다던가, 뭐 서스펜션이 풀려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뒷바퀴를 먼저 뜯고 밸런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앞바퀴도 뜯고 밸런스 맞추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일렉트릭 구동을 못해요. 배터리를 꽂는다 하더라도
불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체크할 수 있는데 이 공회전 안 돌아갑니다. 모터 작동을 안 해요. 네. 휠 뜯도록 하겠습니다. P라인하고 방식은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휠 자체가 앞바퀴 림이 단림이거든요. 단림이 조금 더 내구성이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단림이어서 림이 이제 이중이냐 이제 한 겹이냐 뭐 이런 건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림으로 되어 있는 애고, 그리고 이제 바람을 빼고 꺼내시면 되고, 저는 별로 신뢰는 안 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크 패턴도 또 좀 그렇고, 어찌됐건 뒷바퀴는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짝짝이가 되는 그죠?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어찌됐건 영국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여기 스프라켓도 풀려 있어요. 스프라켓도. 그래서 이따가 작업을 하고 스프라켓도 좀 더 체결을 해서 잠가주도록 할게요. 빼보면 안쪽에 림테이프가 이렇게 삥 둘러서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는 잘 잡았다. 이게 삐딱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여기다 한 겹을 더 감을 거고요. 이제 감기 전에 일단 밸런스부터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걸 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플이 직접적으로 상처 날카롭기 때문에 튜브가 터집니다. 자, 뒷바퀴 휠셋 상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쪽에 좌우로 흔들리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좌우 상하 다 밸런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예상하기에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100% 센터 안 맞습니다. 일단 조정하고 림 접합부가 튀는 건데 조정해 볼게요. 느슨하게 풀러서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게끔 하면은 이거 방법이에요, 여러분. 접합부는 단면 처리가 붙임 여기 부분이 서로 맞닿는 건데 여기 자리는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휠 센터를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휠은 공장에서 기계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이 조금 더 정밀하게 원래 해주는 건데 브롬톤은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보면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번에 보자, 한 2mm, 2mm 정도, 아주 조금 차이긴 한데요. 휠 센터는 지금 안 맞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조정을 해서 센터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뭐 이 정도 틀어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 맞아요. 뭐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틀어져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앞바퀴는 네,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뒷바퀴가 이거보다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12단 허브일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휘어있는 경우도 목격을 했으니까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차를 최소화 시켜주는 거죠. 뭐 사실 100%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90%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려주면 좋다. 네. 휠에서 100% 없습니다. 100%라는 게. 그리고 장력도 체크를 할 건데요. 네. 장력 체크하고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드라이브 사이드 기점으로 이상 없고 눈드라블 쪽으로 해서 약간 아주 조금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할게요. 자, 이제 휠 뒷바퀴는 다 끝났습니다. 일단 그래도 확인을 하려고 촬영을 하는 거고, 보이십니까? 좌우가 지금 거의 1mm도 안 되는 오차로 이제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살짝 튀어요. 요거는 접합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쪽은 거의 이상이 없을 정도로 잘 잡혀 있고요. 장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지금 1.4 네.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일단 이게 이제 한 바퀴 하고 이제 40에서 보통 3, 40인데 지금 조금 세긴 해요. 거의 이게 체크하는 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여기 좀 약하네요. 그래도 네, 1, 20에서 40 사이 정도 나오면 크게 말썽은 없어요. 50인 애들은 조금 센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단림이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또 있고, 얘네 스포크 니플에서 약간 편차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주물러주는 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크가 니플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빌딩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일단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상이 없고, 왜냐면 이게 이걸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마무리 지어버리시면 또 틀어져요. 자, 일단 뒷바퀴 끝났습니다. 일렉트릭 뒷바퀴 같은 경우 또는 앞바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림이면 그냥 순정 림 테이프에 사용을 하시는 것보단 이렇게 두꺼운 보강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보다 얇은 림 테이프를 저희가 일반 자전거에서 이중림으로 되어 있는 일반 브롬톤에서는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일렉트릭 모델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름을 아직 안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보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열 팽창으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주행하면서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림테이프를 두꺼운 걸로 해주고 여기에 한 번 더 순정 림테이프를 사용을 하시면 그래도 안쪽에서 주행 중 터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휠 밸런스를 다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휠 밸런스 한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이게 오래오래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하셨고 정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바퀴 모터를 탈거하는 거는 뭐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15mm 스패너, 모터는 15mm 스패너로 하시면 되고요. 빼기 전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보면 모터랑 컨트롤러 연결하는 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풀러서 밑에 쪽 부분을 풀러서 당기면 빠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풀어주시고 얘랑 이렇게 빼시면 빠져요. 요거 이제 끼실 때도 방향이 있으니까 그거 맞춰갖고 화살표 맞춰서 잘 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갖고 밑에 여기 단자 있거든요. 단자에 맞춰서 장착하시면 되고, 모터가 무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뚝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그 와셔가 걸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하고 나서 이렇게 빼시면 이제 모터가 빠집니다. 모터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모터도 휠 밸런스를 잡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거 어떻게 잡냐고 잡아요. 잡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장력까지는 다 못 잡았던 것 같긴 한데 와셔랑 빼고요. 타이어를 빼서 제가 전에 그 조세쿠사 카본 휠로 해서 이거를 빌딩을 했잖아요. 아직도 지금 하려고 제 거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지금
무기한 연장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림 테이프는 네, 양호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모터가 무거우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림 테이프를 빼실 일이 거의 없어요. 펑크가 나서 뭐 그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마라톤 레이서보다는 마라톤 플러스를 권장합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슈발베 마라톤 또는 마라톤 플러스를 권장드릴게요. 펑크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모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휠 밸런스 갈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모터, 브롬톤 모터를 보고 계시고요. 브롬톤 모터 공장에서 나왔을 때의 상태. 네. 자, 돌려보시면, 돌아라! 네, 여기 보이시죠? 보이죠? 이제 위아래로 돌아라!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위아래와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최대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돌아가는데 방향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는 잘 돌지만 거꾸로는 잘 안 돌아요. 모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딩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네, 꽉 잡고 빌딩을 하고요. 좌우도 있고 상하도 있고. 자, 센터 볼게요. 제가 지금 센터를 확인할 거거든요. 네, 가장 해서 맞추고 양쪽에 맞춰놓은 상태고요. 반대편 가볼게요. 그러면 네, 모터의 센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약간 편차가 있긴 한데 거의 이제 센터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센터가 잘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제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접합부가 좀 닿죠. 이거를 조정을 통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가 조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좌우는 대체적으로 맞고 몇 개만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빌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빌딩이 끝났습니다. 빌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어렵지 않지만 사실 뭐 별거 없었어요. 네, 아까도 짧게 보셨겠지만 네, 다 끝났고 휠 좌우 잘 맞춰져 있고요. 센터도 맞췄고 센터 거의 틀어지지 않았었는데 네, 센터 확인 다시 해보니까 한 0.5, 1mm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는 이제 접합부, 그죠? 이 접합부 빼고는 다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뭐 아무 문제 없다고 봐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접합부가 보자. 네, 지금 보이셨어요? 이렇게 톡 튀죠? 네, 요거. 근데 사실 요거 빼고는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알루미늄 휠에서 이런 상하 접합부가 가장 잘 만들어진 게 리디아 휠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선코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성도, 휠의 완성도와 가격과 뭐 이런 걸 다 따졌을 때는 선코드가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디아가 제품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H&H에서도 휠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조셉 구삭도 있고요. 근데 조셉은 이제 카본 위주니까 좀 튼튼하거든요, 조셉 구삭이. 나중에 휠을 뭐 바꾼다 라고 하면 알루미늄 휠은 이제 조셉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카본도 괜찮고. 전기의 카본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기의 카본 괜찮습니다. 네, 탈만해요. 물론 이제 휠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림 테이프, 얘도 똑같이 림 테이프 보강하고요. 림 테이프 똑같이 이제 좀 두꺼운 타입이죠.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약간 두께감 있는 림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얇은 거 쓰셔도 되는데, 얇은 거 쓰시면 이제 대신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 정도. 네, 얘는 이제 두께감이 좀 있어서 한 바퀴만 감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두꺼워지면 또 타이어가 자리를 잘 못 잡아요.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하고 림 테이프 보강까지 해서 네, 타이어 장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림 테이프를 위에다가 껴주시면 끝나요. 이거는 이제 끼는 거니까. 이게 이제 헐겁잖아요, 조금. 림 테이프가, 기존 순정 림 테이프가 헐거운 이유가 이게 이중림용으로 나온 건데, 단림이니까 좀 헐거울 수밖에 없죠. 근데 자리를 잘 잡아 있는 애들은 다행인데, 안 잡혀 있으면 열을 가해서 자리를 또 잡아야 돼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을 했습니다. 네, 모터 낄게요. 타이어 비는 거 튜브 이렇게 안에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술술술 해갖고 하면 잘 들어가요. 얘는 단림이라서. 그냥이어도 원래 도구 쓸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할게요. 장착할 때 주의점은 이제 바퀴를 떨구지 않는다가 주의점. 이렇게 해서 바퀴 먼저 여기 평평하게 깎인 데 있거든요. 방향이 있어. 모터는 원래 다 방향이 있어요. 맞춰서 밀어주고, 이 와셔를 끼고 모터를 살짝 걸쳐주면 안 떨어져요. 와셔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살짝 잠가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넣고 내려서 잠가 주시면 돼요. 공기압은 보통 이제 8, 90 정도 넣고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탑승자 체중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맞춰갖고 해주시면 되고, 모터 연결하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화살표 있거든요.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살표가 맞춰야 됩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맞춰서, 그리고 락을 걸어 주십시오. 꽉. 자, 이제 앞바퀴와 뒷바퀴 휠 밸런스 그리고 이제 림테이프 보강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작업할 거는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레버의 간격 위치, 핸들바, 그리고 각종 볼트 체크가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버의 간극이 이제 조정이 필요한데요. 일단 레버 간격을 조정하는 거고요. 당겨놓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수월합니다. 이 공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정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앞브레이크 장력 조절하는 그 어드저스트 링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 세팅이 안 된 걸 수 있어요. 세팅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팅이 풀어놓고 이제 하면은 사실 수월합니다. 다 잠가주고요. 나중에 맞춰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풀어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세팅을 모두 했습니다. 일단 브레이크를 체크할 때는 요 브레이크 패드 고정하는 볼트가 체결이 잘 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슈가 림 부분에서 너무 위로 상향 세팅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 간격은 뭐 틀어질 수 있긴 한데 그거 체크가 필요합니다. 핸들이 직선일 때 브레이크 간격도 약간 봐야 되지만 이 꺾었을 때 그러니까 우측으로 꺾었을 때 브레이크가 꽉 잡히지 않는, 약간 바퀴가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잡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그 개개인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드셋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핸들바 고정하는 거랑 헤드셋이랑은
예, 다음에 체크할 거고, 크랭크암 고정하는 거 30N으로 체크했고요. 이제 이쪽에 브레이크, 기어 쪽에 고정하는 볼트 체크해야 되고, 짐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제 뒤에 브레이크 보면은 요 앞쪽에 있는 거랑 요 뒤에 거 있는데, 일단은 뒤에 있는 머드가드 볼트를 살짝 풀러서 안쪽 고정하고 여기 고정 다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고정하는 건데, 서스펜션은 제가 아직 안 했었어요. 서스펜션은 돌리면 되게 약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힘이 조금 들어갈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면 돌리기 힘들어지거든요. 예, 힘을 줘야 돼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형 구동계죠. 그러니까 P라인, T라인, 그리고 이 일렉트릭 C라인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브롬톤 순정 드레일러 텐셔너인데요. 이 자전거에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변속기 케이블을 잡아주는 이 하단에 있는 볼트인데요. 여기에서 케이블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많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구매하시고 나서 이제 좀 쓰다가 변속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볼트가 풀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장에서 나올 때 체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자, 보세요. 네. 보통 되게 꽉 잠겨야 되는데 잠기다 말았어요. 오늘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잠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작업했던 자전거는 여기가 굉장히 그냥 딱 간신히 체결만 됐다? 라고 해야 될까? 되게 헐겁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 케이블 고정하는 볼트를 잘 잠겨 있는지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닿아서 까진단 말이죠. 요거를 이제 조치를 좀 취해서 드릴 겁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라인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보호 테이프를 부착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또 할게요. 자, 이제 세팅을 다 끝냈습니다. 사실 중간에 못 보여드린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설명드리자면, 뭐 헤드셋 체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이렇게 마감 처리 해놓은 거, 그 다음에 보호 필름 붙인 거, 그리고 이제 바퀴 내려서 다시 체결하고 브레이크 세팅 다시 한 거, 그 다음에 리어 이즈휠이죠. 네, 리디아에서 나오는 85mm 좀 빅사이즈 이즈휠을 꼈는데, 이걸 낀 이유가 있어요. 얘가 안 쓰러집니다. 네, 일단 신기하게도 다른 이즈휠보다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요. 조금 뭐 큰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일단 안 쓰러지는 게 중요하죠.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쓰러질 수는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익센드 암이라는 거를 쓰시면은 이제 좀 더 안정감이 있어요. 서스펜션 하는 거 했었고, 네, 케이블하고 이런 것들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브롬톤 일렉트릭을 사용하시면 킥스탠드를 쓰시면 좋죠. 킥스탠드가 지금 P라인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벨로플러스에서 나오는 P라인용 킥스탠드를 사용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다 일렉트릭 세팅을 마쳤고, 좀 전에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했어요. 새 자전거를 구매하시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업데이트는 꽂으면 바로 돼요. 근데 이게 저희 브롬톤 삼바스포츠 대리점에서만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불이 지금 이제 배터리가 완충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한 4칸 차 있죠. 그리고 이제 1, 2, 3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건데, 이게 이제 안 눌리시면 접촉이 좀 잘못되어 있거나 한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 보실 필요 있고, 이제 전조등, 네, 앞에 들어옵니다. 네, 뒤에 호미등도 이렇게 빨간 색깔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토 모드 이렇게 해서 세팅 다 끝났으면,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꺼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세팅을 마쳤고요. 맞다. 카본가드. 네, 카본가드
3종 세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장착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브롬톤, 네, 일렉트릭 오션블루 모델이고요. C라인 어반입니다. 이 브롬톤 C라인 어반 모델이 일렉트릭이잖아요. 얘가 일반적인 주행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뭐 실제로 주행 테스트를 한 건 아닙니다만 이걸 이용하고 계신 고객님들한테 들은 건데 거의 한 80km 가까이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어찌됐건 라이딩하는 습관이 관련이 있겠죠. 뭐 25km, 24km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또는 더 빠른 속도를 낸다거나 그러면 모터가 또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거기서 배터리가 절약이 돼서 더 긴 라이딩을 할 수 있다, 이 원리인데 페달링 할 때 저항이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또 할인 행사가 있어요. 적지 않지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브롬톤 일렉트릭 지금까지 할인한 적도 없고 지금 이 신제품이 할인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브롬톤 삼바다 스포츠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일렉트릭 600만원이에요. 원래 605만원인가 그렇고 650 얼마 이런데 거기에서 한 50만원 가량이 빠지거든. 거의 가방까지 주는 행사라서 이거는 꼭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번 기회에 브롬톤 일렉트릭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네, 지금까지의 모든 자전거와 완전 다릅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